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11에서 추가된 required 멤버를 다룹니다. 객체 초기화자의 가독성을 그대로 쓰면서 생성자의 강제력까지 동시에 갖게 해주는 도구죠. 컴파일러가 어떻게 이 검증을 시그니처와 어트리뷰트만으로 구현했는지 IL 수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에너미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만들 때 옛날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6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로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14번째 줄, 호출자가 반드시 모든 값을 전달해야 해서 안전해요. 그런데 필드가 10개로 늘어나면 매개 변수 10개짜리 생성자는 가독성이 무너지고 어떤 값이 필수인지 시그니처만으로 알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객체 초기화자예요. 8번째 줄을 보세요. 어떤 필드에 무엇을 대입하는지 한눈에 보여서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9번째 줄, 호출자가 네임을 빼먹어도 컴파일러가 잡아주지 않아요. 빈 문자열이 들어간 채로 게임이 돌다가 런타임에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나 잘못된 데이터로 터지죠. 이 두 욕심을 한 번에 해결하는 도구가 C#11의 required 멤버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생성자의 강제력과 객체 초기화자의 가독성을 동시에 갖고 싶다. 이 두 가지 욕심이 required 멤버 도입의 동기예요. 비유로 설명해보죠. 여권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없잖아요. 게이트에서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권, 탑승권, 보안 검색을 모두 통과했는지 확인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required 멤버는 이 체크리스트와 같아요. C# 컴파일러가 게이트 직원이 되어 new 표현식 자리마다 required 멤버가 모두 채워졌는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컴파일 자체가 실패하죠. 이 그림이 검증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왼쪽 타입 정의에서 required 한정자가 붙은 멤버를 선언해두면 가운데처럼 호출자가 누락한 경우 CS9035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오른쪽처럼 모든 required 멤버를 채우면 통과해요. 핵심은 아래 박스에 있어요. 컴파일러가 required 멤버 어트리뷰트가 붙은 멤버를 모두 객체 초기화자에서 대입했는지 확인하고 런타임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만 동작합니다. IL에는 검증 코드가 없어요. 가장 단순한 예시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보세요. person 클래스에 required string name과 required int age 두 프로퍼티를 두었습니다. 11번째와 12번째 줄처럼 객체 초기화자에서 모든 required 멤버를 채워 만들면 OK죠. 그런데 14번째 줄처럼 비워진 객체 초기화자로 만들면 어떤 에러가 날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다른 누락 케이스가 있어요. 17번째 줄처럼 네임만 채우고 age를 빠뜨려도 18번째 줄처럼 컴파일 에러 CS9035가 납니다. required는 단독으로 쓸 수도 있지만 init과 결합한 패턴이 표준이에요. required는 초기화를 강제하고 init은 초기화 이후 불변을 보장하니까요. 두 가지를 합치면 반드시 초기화되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못 바꾸는 깔끔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IL을 살펴보죠. required는 런타임 동작을 추가하지 않아요. 컴파일러가 메타데이터, 즉 어트리뷰트만 IL에 박아두고 다른 코드를 컴파일할 때 그 표지판을 읽어서 검증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클래스의 required member 어트리뷰트가 부여될 타입은 required member를 갖는다고 표시합니다. 9번째 줄부터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정의되는데 13번째에서 15번째 줄처럼 옵솔리트 어트리뷰트가 자동으로 붙어요. required member를 가진 타입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사실상 사용 금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더 많은 표지판이 보여요. 17번째에서 19번째 줄에 컴파일러 피처 required 어트리뷰트가 붙어서 required members 기능을 모르는 옛 C#12화 컴파일러는 이 생성자 호출을 거부합니다. 호환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22번째 줄 주석처럼 실제 본문에는 검증 코드가 없고 26번째와 28번째 줄에서 보듯 프로퍼티에도 required member attribute가 부여됩니다. 호출 측 컴파일러는 이 두 표지판을 읽어 어떤 멤버가 필수인지 파악해요. 이제 객체 초기화자가 어떻게 IL로 풀리는지 봅시다. new person, 중괄호 name grace, age 31줄은 마법이 아니에요. 컴파일러가 세 단계로 풀어냅니다. 첫째,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호출. 둘째, 반환된 인스턴스에 세터를 각 필드마다 한 번씩 호출. 셋째, 결과 인스턴스를 변수에 저장. 이 그림이 IL 분해를 보여줍니다. 1단계 newObj가 생성자를 호출하고 2단계와 3단계는 듀프와 콜버트로 센 밑줄 네임과 센 밑줄 age를 차례로 호출합니다. 마지막 4단계 st락으로 변수에 저장하죠. 검증 시점은 컴파일러가 IL을 만들기 직전이에요. 호출 측에서 newObj person을 발견하면 required member attribute가 붙은 항목을 수집한 뒤 객체 초기화자 안의 세터 호출 목록과 비교해 누락이 있으면 CS9035를 던집니다. 이 한 줄이 실제로 어떤 IL로 풀리는지
다음 화면에서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new obj로 빈 person 인스턴스를 힙에 만들고 네 번째 줄에 듀프로 참조를 복사합니다. 일곱 번째 줄에 콜버트가 셋 밑줄 네임을 호출하는데 시그니처에 모드렉 괄호 is external init이라는 한정자가 박혀있어요. 이게 init의 흔적이에요. 13번째 줄에서 셋 밑줄 age도 같은 방식으로 호출되고 15번째 줄에서 st락으로 변수에 저장합니다. 핵심은 required 자체는 IL의 검증 코드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required 위반을 잡는 일은 컴파일러가 IL을 만들기 직전에 이미 끝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같은 person이라도 new person 자리에서만 컴파일러가 검증합니다. 리플렉션이나 증여라처럼 new 표현식을 쓰지 않는 경로는 검증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 번째 줄처럼 activator.create 인스턴스를 쓰면 컴파일 타임 검증을 우회할 수 있어요. 결과로 세 번째 줄처럼 valid.name은 널이 되어 런타임에 널 레퍼런스 익셉션 위험이 생깁니다. 이건 required의 한계이자 의도된 설계예요. 컴파일러가 보지 못하는 경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실전 패턴을 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DTO에서 NRT 경고를 제거하는 패턴이에요. NRT는 널러블 참조 타입의 약어로 참조 타입 변수가 널을 가질 수 있는지 컴파일러가 추적해 경고를 띄우는 C#8 기능입니다. X 표시 비포 패턴이에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널 느낌표라는 널 포기빙 연산자를 기본값으로 박아 NRT 경고를 끕니다. 그 대가로 10번째와 11번째 줄처럼 호출자가 값을 누락해도 컴파일러가 잡아주지 못해요. 런타임에 토큰이 널인 채로 서버 호출이 일어나 400일이 발생하죠. 체크 표시 애프터 패턴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에 모두 required 한정자를 붙이고 널 느낌표는 사라졌어요. 아홉 번째 줄처럼 누락하면 컴파일 에러 CS 9035가 납니다. 13번째 줄처럼 모두 채워야만 컴파일이 통과해요. 코드도 깔끔해지고 NRT 약속도 지켜지죠. 두 번째 사례는 set required members attribute로 생성자와 공존시키는 패턴이에요. 도메인 모델은 종종 유효성 검사를 포함한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생성자가 필수값을 알아서 다 채워준다면 호출자가 객체의 초기화자로 또 채울 필요가 없죠. set required members attribute는 이 약속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에 required init 프로퍼티를 두고 여덟 번째 줄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두었어요. 이건 객체 초기화자 전용으로 required 검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줄에 set required members attribute가 붙은 다른 생성자가 있어요. 13번째 줄과 15번째 줄에서 닉네임 비어있음 검사와 레벨 범위 검사를 거칩니다. 이 생성자는 필수값을 알아서 다 채우니까 검증을 면제받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17번째와 18번째 줄에서 검증 통과 후 닉네임과 레벨에 직접 대입합니다. 23번째 줄처럼 객체 초기화자로도 만들 수 있고 26번째 줄처럼 검증 생성자로도 만들 수 있어요. 두 경로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29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CS 9035가 나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에는 set required members attribute가 없으니까요. IL을 보면 set required members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이 생성자에는 obsolete나 컴파일러 피처 required가 없어요. 다섯 번째 줄에 set required members attribute가 붙어있죠. 13번째 줄에서 set 밑줄 닉네임을 모듈 트릭 is external init 시그니처로 호출하는 일반 본문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세요. 20번째 줄부터예요. 24번째 줄에 obsolete attribute와 25번째 줄에 컴파일러 피처 required attribute가 붙어있어요. 두 생성자에 붙은 attribute가 정반대 방향이에요. set required members 쪽은 호출 사이트에서 검증을 끄라는 신호, 매개 변수 없는 쪽은 검증을 켜라는 신호죠. 세 번째 사례는 유니티의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와 모노 비헤이비어와의 관계예요. 유니티에서 모노 비헤이비어는 뉴로 만들지 않고 add 컴포넌트로 만들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create 인스턴스나 SLO드로 만들어집니다. 두 경로 모두 컴파일러가 보는 뉴 표현식이 아니므로 required 검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유니티에서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 required 필드를 두었는데 아홉 번째 줄에 create 인스턴스는 generic method라 new, obj 표현식이 아닙니다. 컴파일은 통과되지만 11번째와 12번째 줄 주석처럼 실제로 디스플레이 네임은 널, maxHP는 0인 잘못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인스펙터 직렬하로 채워주기 전까지는 위험해요. 권장 패턴이에요. 첫 번째 줄, 모노 비헤이비어는 시리얼라이즈 필드와 검증 메서드 조합으로 가는 편이 맞습니다. 네 번째 줄에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필드를 두고 7번째 줄에 on validate 콜백에서 9번째와 10번째 줄처럼 debug.log 에러로 누락 검증을 합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작업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16번째 줄 순수 데이터 클래스에는 required를 적극 사용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19번째에서 21번째 줄에 required init 프로퍼티가 있고 26번째 줄처럼 게임 로직에서 뉴로 만드는 곳에서 required가 빛을 발합니다. 요약하면 모노비헤이비어나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는 required를 쓰지 말고 뉴로 만드는 순수 C# 데이터 클래스에는 적극 사용하세요. 유니티 직렬화 경로는 별도의 검증 메커니즘으로 챙깁니다. 이제 함정 5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함정은 직렬화 라이브러리 호환성이에요. 8번째 줄을 보세요. 제이슨에 포트가 빠져 있어요. 9번째 줄에서 9버전 newtonsoft.json은 required를 인식 못해서 10번째 줄 주석처럼 포트가 0으로 채워진 채로 통과됩니다. 해결책은 첫 번째 줄 주석처럼 .NET 8 이상의 system.text.json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줄로 임포트하고 5번째 줄에서 deserialize를 호출하면 6번째 줄 주석처럼 누락시 JSON 익셉션이 던져져요. 유니티의 JSON 유틸리티는 required를 인식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함정은 상속이에요. 세 번째 줄에 베이스 엔티티에 required id가 있고 8번째 줄에 파생 에너미의 required 타입이 있죠. 11번째 줄처럼 타입만 채우면 CS 9035가 나는데 베이스의 id도 같이 채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14번째 줄처럼 id와 타입 둘 다 채워야 OK입니다. IL을 보면 상속 관계에서도 required 멤버가 그대로 전파돼요. 네 번째와 5번째 줄에 에너미 자체에 required member attribute 8번째 줄부터 타입 프로퍼티에 attribute가 있고 13번째 줄 주석처럼 id는 베이스에서 상속됩니다. 호출 측 컴파일러는 엔티티와 에너미 양쪽 메타데이터를 합쳐서 검사해요. 세 번째 함정은 sets required members 생성자에서 일부만 대입할 때예요. 6번째 줄에 attribute가 붙어있는데 7번째 줄을 보세요. 매개 변수의 닉네임만 받고 레벨은 빠뜨렸어요. 10번째 줄 주석처럼 레벨 대입이 누락됐죠. 14번째와 15번째 줄에서 호출자의 컴파일은 통과해요. sets required members attribute는 신뢰 기반이거든요. 16번째 줄 주석처럼 결과적으로 p.레벨은 0인 잘못된 상태가 되고 NRT 경고도 안 뜹니다. 이 attribute를 붙이는 순간 모든 required 멤버의 값을 대입하는 책임이 개발자에게 넘어가요. 네 번째 함정은 앞서도 강조했지만 액티베이터 우회예요. 7번째 줄 직접 류는 CS 9035로 막히지만 10번째 줄 activator.create 인스턴스는 컴파일도 런타임도 통과해요. 12번째 줄에서 name.length를 호출하면 null reference exception이 터집니다. required는 컴파일 타임 안전장치이지 CLR 차원의 진정한 불변성은 아니에요. 외부 입력을 신뢰하지 않는 코드 경로에서는 추가 검증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5번째 함정은 유니티 시리얼라이즈 필드에 required를 붙이는 거예요. 네 번째 줄처럼 적으면 컴파일 자체는 되지만 모노비헤이비어는 엔진이 시리얼라이저를 통해 만드니까 required 검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스펙터에서 값을 비워둬도 어떤 컴파일 또는 런타임 에러도 발생하지 않아요. 시리얼라이즈 필드와 on, validate 검증 조합을 쓰고 required는 절대 붙이지 마세요. C# 버전별 도구의 진화를 한눈에 봅시다. 1.0의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3.0의 객체 초기 화자, 6.0의 오토 프로퍼티, 이니셜라이저, 8.0의 NRT, 9.0의 init only 세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하지만 모든 도구에 한계가 있었죠. 마침내 C#11의 required 멤버가 누락시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키는 강제력을 추가하면서이 빈틈이 해결됐습니다. C#9의 init만 쓸 때를 보세요. 세 번째 줄에 가짜 기본값으로 빈 문자열을 박았어요. 7번째와 8번째 줄처럼 빈 객체 초기 화자나 일부 누락도 다 OK가 됩니다. 강제력이 없는 거죠. IL을 보면 세 번째 줄 주석처럼 required member attribute가 없어요. 5번째 줄에 is external init 모드랭만 붙어있죠. init만 있을 때는 호출 측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C#11의 required init 조합은 어떨까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required를 붙이면 7번째와 8번째 줄처럼 누락시 모두 CS 9035가 납니다. 10번째 줄처럼 모두 채운 경우만 OK죠. 강제력과 불변성을 동시에 갖췄어요. IL을 보면 네 번째 줄에 클래스 자체의 required member attribute, 9번째 줄에 프로퍼티에도 required member attribute가 박혀있고 10번째 줄에 is external init 모드렉도 그대로예요. required와 init은 정확히 두 개의 다른 표지판으로 합쳐져
강제력 플러스 초기화 이후 불변이라는 한 쌍의 보장을 만듭니다. 직렬화 측면도 중요해요. C#11과 거의 같은 시기에 System.TextJSON도 required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넷 7에서는 required 멤버의 값이 없어도 디폴트 값으로 통과시켰지만 단넷 8부터는 누락시 JSON 익셉션을 던집니다. 유니티 2022 LTS는 단넷 스탠다드 2.1 유니티 6은 단넷 8까지 일부 지원하니 사용 중인 라이브러리 버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룬 핵심 체크리스트예요. required는 객체 초기 하자에서 값을 누락하면 CS9035 컴파일 에러를 내고 검증은 컴파일 타임에만 일어납니다. IL에는 required member 어트리뷰트만 메타데이터로 박혀요. required와 init 조합이 표준이고 sets required members 생성자는 검증을 면제합니다. 상속 시 베이스의 required도 함께 채워야 하고 reflection이나 activator, 구버전 직렬하는 검증을 우회하니 별도 검증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가이드를 정리해드릴게요. 데이터 전달용 DTO나 응답 모델은 public required t, property get init만으로 구성하시고 검증 로직이 필요한 도메인 모델은 set required members 생성자와 required property를 병행하세요. 유니티 컴포넌트나 SSN은 serialize 필드와 on validate 검증을 쓰고 required는 사용 금지입니다. 외부 입력 기반 객체는 단넷 8 이상의 system.text.json 또는 수동 검증과 함께 쓰세요. required 멤버는 큰 기능이 아니에요. 작은 표지판 2개를 메타데이터에 박는 게 전부지만 이 표지판이 만들어내는 객체 생성 시점의 강제력이 NRT가 약속한 안전을 비로소 완성시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성자와 디스 키워드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